네, 24-5단원 필수 예제 24단원에서 24-5번 필수 예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충 설명인데 서평에 나오는 거니 꼭 습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대1 대응임을 보이려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임을 보이려면 먼저 두 가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대1 함수임을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를 때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론 배우진 않았지만 23단원을 참고하면 어떤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우, 23단원입니다. 대우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 23단원 한번 참고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첫 번째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를 대우를 이용해서 두 번째를 이용해서 증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음을 보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치역은 일단 fx의 집합이고, 즉 함수 값들의 집합이고, 공역은 y의 집합이 됩니다. y의 집합.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모두 집합이니까 집합이고,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기에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 때문에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는 것은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20단원을 참고하면 됩니다. 20단원.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고,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고 공역과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 즉 A의 집합이 B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석의 보충 설명이고, 네, 그럼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는 x바, x가 0 이상, 이건 정의역이죠.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역이라고 했고, y는 y바 y가 1 이상, y가 1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함수 fx는 2x제곱 더하기 1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임을 보이는 거. 자, 1대1 대응임을 보이려면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임을 보여야겠네요. 자, 1대1 함수임을 보이려면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fx1은 fx2이면 x1은 x2, 아까 그 명제의 대우를 증명하면 되겠죠.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라는 것을. 자, 그럼 fx1은 fx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정을 해보면 자, 2x1의 제곱 더하기 1은 2x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x1의 제곱 더하기 1은 2x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 서로 삭제해주면 2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x1 더하기 x2 곱하기 x1 마이너스 x2는 0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x1 플러스 x2가 0이거나 0 or x1 마이너스 x2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 이거나 이거겠죠. 그러니까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x1 플러스 x2가 0이면 x1은 마이너스 x2죠. x1은 마이너스 x2.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다 0 이상인 0 이상인 실수니까 x1이 0 이상인과 x2가 0 이상인 거에 모순이 되겠죠. 물론 x1과 x2가 0인 거는 제외를 할게요. 제외. 자, 그래서 x1과 x2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x1, x2가 0인 부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1대1 함수임을 보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음을 보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선생님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보일 때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걸 보일 때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증명하라 했는데, 원래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일 때 부분 집합이 한쪽에서 부분 집합 가는 것은 쉽고 한쪽에서 가는 부분 집합을 보이는 것은 어려워요.
자, 둘 중에 자,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 사실 쉽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말을 정의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앞에서 얘기 뭐라 했었죠? 치역은 뭐들의 집합이다. 그렇죠. fx의 집합들이고 공역은 y의 집합이다. y의 집합. 자, 그래서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fx는 2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자, fx는 2x 제곱 더하기 1. 자, x가 0 이상일 때 2x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x가 0 이상인 거는 정역이고. 그래서 fx는 1 이상이 되겠죠. 1 이상. 0 이상일 때는 1 이상.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0 이상일 때는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이상이 되는 거고. 따라서 fx의 모든 값들이 공역에 포함이 되겠죠. 공역에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x가 x에 포함되는 fx. 이게 치역의 정의잖아요. x가 x에 포함되는 fx 치역 fx가 당연히 공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y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값들이 공역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됐죠? 왜? y 값이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역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어렵게 느낄 거예요. 공역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 자, 공역에 있는 모든 y에 있는 값들을 x에 대응시켜서, 즉 정역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역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정역을 다시 뭐로 보내는 거죠? 그 함수에 보내면 그 정역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공역이 정역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정역들이 모두 다 치역이 대응되는지만 알아보면 공역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역의 어떤 값이 정역에 대응이 되지 않으면, 정역이 대응이 되지 않으면 공역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공역의 치역의 부분집합임을 보여야 되니까 임의의 y, 즉 공역에 속하는 임의의 y에 대해서 자, 임의의 y에 대해서 x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읍시다. x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이라 잡은 이유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이라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자, y는 2x 제곱 더하기 1에서 여기 나와있죠. y는 2x 제곱 더하기 1에서 x제곱은 2분의 y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넘어가면, 자, 근데 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즉 치역에 대응되는 정의의 값을 루트 2분의 y-1이라고 하는 거예요. x는 루트 2분의 y-1. 자, x는 루트 2분의 y-1이라고 하면 fx는 y를 만족하겠죠. 그죠? 루트 2분의 y-1을 했을 때, 자, y는 2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값에 이걸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니까요. x에다가 이것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y가 fx가 y가 저 공역의 집합이 치역의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모든 값들이 여기에 다시 포함이 되니까요. 즉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 y 값들은 공역입니다. y1, y2, y3 해서 쭉 있어요. 이 공역의 값들을 자 반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정역으로. 자, 정역으로 보내주면 이 y1, y2, y3가 각각 뭐가 되죠? 그렇죠. 루트 2분의 y1 1, 루트 2분의 y2 1, 루트 2분의 y3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뭘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자, y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자, 보내주면 이 값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역에 있는 값들, 공역이 다시, 자,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값들이 다 일단 정역이 대응이 되는 거고, 정역에 있는 값들을 다시 함수에 의해서 네, 치역으로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역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치역으로 보내줄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y-1은 y1으로 가고, 루트 2분의 y2-1은 y2로 가고, 루트 2분의 y3-1은 y3로 가니까 치역으로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정역에 있는 것들이 다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자, 공역은 y1은 1 이상인 거니까 1 이상인 것들만 다 보내야겠죠. 네, 1 이상인 것들을 보내면 루트 2분의 y1-1도 항상 0 이상이 돼야죠. 정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 값들이 다 함수에 의해서 2x 제곱 더하기 1에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났어요. 1, 2
대문자 1, 2에 의해서 y는 fx 바 x가 x 이상 x가 x에 속하는 fx라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형과 치역의 집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함수 fx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입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치역이 공역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역을 먼저 뭐로 보내고 네, 정의역으로 보낸 다음에 모든 공역들을 모든 정의역으로 보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잡은 거예요. 아까 x는 루트 2분의 y-1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정의역이 정의되면 이 정의역들 다시 함수에 의해서 뭐로 보내지는지 그렇죠. 치역으로 보내지는지 그 값들이 치역으로 다 보내지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치역으로 다 대응되는지. 이 정의역이 대응되는 값들이 다시 치역으로 뭐하면 대응이 다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아니에요? 공역과 치역이 다 같은 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정의역이 대응시킨 다음에 정의역을 다시 함수에 의해서 치역으로 옮기면 공역에 있는 모든 공역에 있는 집합들이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도록 합시다. 네, 오늘 보충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